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충격 시즌2 11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원영석 기자, 안주영 씨, 킬러그램과 함께합니다. 4인 4색 문화충격 시즌2 11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빰! 네. 뭐죠? 빰! 아니 그냥 다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아니, 있는 갖고 있나 봐요. 아니 네. 너무 넉넉고 계시길래 아, 이현기도 맞아요. 약간 좀 왜냐면 바뀌신 다-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여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지 같아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서머 타임이라서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잠 깨라고. 그래서 그죠. 아니 아유. 또 지난주가 선거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아, 좀 맞아요. 정신 그랬죠. 없었어요. 아 바쁘셨겠네. 3월 5일 정말, 그렇죠? 네, 3월 밤, 5일에 밤도 없었고 예. 낮도 없었어. 고생 낮밤.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뭐 화요일 저만 때. 고생했나요? 다 고생했죠 여기. 슈퍼 화요일. 예, 그죠? 네, 슈퍼 화요일, 슈퍼 화요일. 슈퍼 네. 투즈데이죠. 좀 이따가 네. 얘기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그죠? 바로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죠. 네. 자,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죠? 이제 지난주가 이제 슈퍼 투스데이부터 해서 선거주였어요. 지금도 계속 개표 중이고. 이 지난 5일 예비 선거 남가주에서 역대 가장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미셸 네. 스틸, 영킴, 데이브민. 자, 지금 캘리포니아주 45지구와 40지구에 이 미셸 스틸과 영킴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4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37지구 하원 의원 그리고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가 이 34지구는 LA 한인타운도 포함합니다. 이 데이빗 김 후보가 각각 결선 진출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와우. 아니, 사실 저는 확실시가 아니라 확정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시간 현재도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워낙에 표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결선에 갔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네. 저 미셸 스틸과 영킴 의원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과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큰 격차 거의 뭐 20-30% 넘게 격차가 나요 지금. 일찌감치 결선행을 확정을 지었고 이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이 수백만 달러를 등에 업은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조애나 웨이스 후보에 밀릴까 했지만 이 공식 패배를 이 조애나 웨이스 후보가 하면서 그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4지구에 출마한 데이빗 김 후보는 공화당 소속 후보 켈빈 리 후보의 한인 표심을 일부 내줬지만 지금 다소 큰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결선 진출이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네. 아. 지미 고메즈가 거기서는 지금 1위로 현역 네, 의원이 지금 뭐 그쵸? 34지구에서는 현역이 지미 고메즈 네. 연방 하원 의원 굉장히 거물이에요. 뭐 예상대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가고 있네요. 뭐 미셸 스틸은 이번에 뭐 그 현역이니까 그죠? 영김 같은 그쵸. 경우는 오히려 공화당 지역이 그쪽은 오히려 트럼프 그 지지층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영김은 근데- 사실상 뭐 올해 이길 거다 11월. 그 미셸 네, 스틸 그런 평가까지 의원 받고 같은 있더라고요. 경우에는 그 지역구 자체가 아시안 이 비율이 되게 네.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 미셸 스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에 그 주요 이 지지층이 베트남 커뮤니티예요. 아. 그렇죠. 네. 베트남이 왜냐면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베트남 커뮤니티 베트남 커뮤니티.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었는데 상대 후보가 맞아요. 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 지금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아. 그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자체가 그 공화당 텃밭입니다. 네. 네. 공화당이 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셸 스틸 그 지역구가 원래 영킴 의원 전 지역구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양보를 좀 해줬고. 그 양보도 네. 양보지만 이제 또 미셸 그 스틸이 걸로 선거구 재조정을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판을 좀 새로 짰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유리한 지역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지구 데이브민 37지구 이제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47지구에 출마를 했는데 이 47지구에서 사실은 3위로 올라갈 것 같았다. 오.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네. 조애나 웨이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팩이 수백만 달러를 지원해 주는 네. 바람에 돈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브민 의원이 그 음주운전 사건이 아, 아, 사실 맞아요. DUI도 지난번에.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사실 그래서 DUI는 바로 데이브민 의원이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한 이거 내 잘못이다라고 바로 공식 사과를 했고 모든 절차를 공개했어요. 사실 공개 잘 안 하거든요. 네. 어떻게 재판이 되고 뭐 하는지 근데 공개를 다 하면서 차라리. 예,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조애나 웨이스 후보가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 조연아 후보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TV에서. 아. 그리고 그 광고가 다 뭔지 알아요? 네게티브죠? 데이브민이 이렇게 체포되는 맞아요. 음주운전 그런 그거를 광고를. 입수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데이브민 체포 장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리고 봤어요. 이제
34지구 보고 우리 싶지 않아. 한인타운 34지구 이제 데이빗 김 후보가 이 사실 켈빈 리 후보한테 너무 한인 표심을 많이 내줬다. 저희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반대로 그죠? 얘기하면 켈빈 리 후보가 너무 한인 표심을 갈라먹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금 한 6%에서 5% 정도 격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선 네. 진출은 확실시 되어 보인다.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긴 게 켈빈 리 후보는 저희가 문화 충격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그랬었죠. 다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거의 후원금 없이 뛰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17-18% 득표율이나 나오는 걸 보고 야 한인 교계 파워가 어마어마하구나. 역시 대단해요. 뭐, 어마어마하네요. 예. 사실 그거는 근데 아직 개표 중이니까 좀 더 네. 개표 지켜보시고. 중이니까. 예. 그럴 때 데이비드 언제 김 끝나나요 개표는? 그게 네. 지금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릴 수 예. 있습니다. 한 달. 근데 지금 투표랑 뭐 이런 걸다 LA 카운티 계산하려면. 선거관리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한 34일, 35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데이비드 김 후보는 사실 후원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막 정말 백방으로 뛰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아무튼 그래도 뭐 2위로 갔으니까 다행인데 본선에서 네. 좀 잘 해봐야죠. 켈빈 그리고- 리 표를 좀 가져와야 된다고 가져와야 봐요. 되는 네. 상황인데. 예, 또 하나 선거 소식인데요. 이거 경사입니다. 우리 한인 유일 LA 시의원이죠. 잔리 시의원이 네. 25%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상대인 세레나 오버스타인 전 LA시 윤리위원회 의장을 따돌리고 결선 없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저기 압도적이었어요. 거의 아. 60, 거의 3분의 2 표를 가져갔을 정도로 압승을 거둬서 그래서 사실 저기 그 어. 어디야 저기 그 12지구에서 그날 네. 빅토리 파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취재차 아. 이제 저녁에 밤에 갔었는데 네. 네. 이미 낮밤 첫 없이. 개표에서 그냥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나서 아. 바로 그냥 축하 메시지 축하. 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이 기사를 이황희가 썼나 봐. 저 봐봐. 로버트 이황. 아 그러네요. 제가 쓴 거예요. 아, 진짜네요. 맞죠? 저거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찍고 아니 영어 이름이 와. 로버트였나? 황리. 로버트는 로버트 리황. 저는 영어 이름을 쓰지 않는데요. 네. 여튼 네. 잔리 저렇게 저는 더 놀랬던 게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세요. 자녀들. 네, 자녀.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네, 와이프시고요, 와이프, 네. 아드님 그리고 따님, 아버님이죠, 맨 오른쪽. 아버님인데 아. 저는 놀랬던 게 그날 이제 스피치를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90살이 되셨다고. 아유. 아 진짜요? 와.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근데 90살이라고 스피치를 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잔니 씨 의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잔니 같은 경우는 되게 인성도 밝고 그 성격도 좋다고 이렇게 평판이 그리고- 자자하더라고요. 또 예. 이게 분위기가 좀 잘 탄 게 뭐냐면 이 세레나 오버스틴 이분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잔니 씨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정치적으로 물려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 윤리위원회 제가 이슈가 근데 뭐 있었죠. 제가 네. 말씀은 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만 뭐 그거는 다 그냥 종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었는데 그걸 이기고 큰 격차로 이겼다. 이건 뭐 한인 사회 경사죠. 그러니까 정말 LA 경사네요. 시의회 시의원 15명 중에 한 명이 한인 시의원인데 그건 그 자리는 지킨 거죠. 사실 그죠? 말씀 그대로 시의회는 15명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한인이라는 거 진짜 큰 겁니다. 큰 거죠.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어처구니가 없는 소식인데요. 네. 자, 저기 나오죠. 좀 제목부터가 어처구니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소식이에요. 아니, 벽에 어떻게 벽 사이에 붙었길래? 꼈다고요? LA 다운타운에 이 한인교회 침입하려던 남성이 벽에 끼어서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하는 사건이 마이 있었습니다. 네, LA 소방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일 아침 6시 22분쯤 LA 다운타운 사가와 사우스힐 스트릿에 있는 테피스트리 교회에서 911 신고가 접수됐는데 네. 저기 나오네요. 네, 이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벽에 몸이 끼어서 움직일 수 없는 남성을 발견하고 벽을 해머로 두드려 깨서 이제 구조할 수 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구조하고 황당하네. 보니까 이 교회 건물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몸이 낀 거예요. 아, 이제 침입하는 과정에서. 근데 네. 이게 몸이 안 움직이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신고를. 했겠죠. 본인이 신고한 거죠. 근데 너무 웃기다. 이제 자기도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잡고 보니까 예수님을 나는 아, 찾아왔다라는 등 찾아왔다. 횡설수설을 네. 했다. 근데 이 교회는 한인 2세 목사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아니, 참 최근에 어처구니가 없네요. 약간 그게 생각났어요. 그냥 버뜩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니퍼 로렌스 나온 영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누가 시비 걸어요 깡패들이. 근데 얻어맞아 제니퍼 로렌스한테 완전 거의 역깡패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경찰 부르러 신고할 거라고. 먼저 그게 공격해놓고. 좀 약간 그런 상황. 그죠. 네. 어떤 네. 의도로 그것도 생각났어요. 들어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니 저 네. 도둑질하려 도둑질 들어간 하러 들어간 거지. 거지. 실수 확률이 높을 아침 것 같은데. 6시 22분이면 좀 추워서 뭐 배고파서 들어갔을 뭐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있고요. 근데 노숙자일 수도 핸드폰은 있고. 있었다는 네, 근데 아, 그러네요. 요즘 노숙자들은 핸드폰도 핸드폰 있으니까요. 있다면서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네, 다음은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LA 한인타운 7가 옥스포드 에비뉴 인근 아파트에서
50대 한인 김모 씨가 이 80대 노모 김모 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LAPD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아들 김 씨는 목을 매 숨진 채로 다른 방에서는 피살당한 것으로 보이는 어머니 김 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LAPD는 아들 김 씨가 모친 김 씨를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아들 김 씨는 최근 렌트비도 내지 못한 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었고 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앞선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좀 안타까워요. 슬프네요. 그러게요. 네, 음. 뭐 정신 상담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신문에서 봤는데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정신 상담 네, 나 뭐 뭐 무료로 그런 해주는 그, 세미나도 예, 많고, 세미나 네, 많고 무슨 단톡방 네, 네. 이런 데 맞아요. 가서 그 미리 도움을 좀. 자기가 갖고 맞아요. 있던 고민을 얘기하면은 좀 덜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저런 이게 상황이 가기 전까지 좀 가기 전에 사실 그래야 우리가 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앞에 장사 없는 거 돈 건데 이게 사실 미국 사회가 돈이 없으면 굉장히 이 생활하기가 힘든 예, 그쵸. 바로 노숙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본주의 잘못하면. 그리고 또 노모가 있었다. 그죠. 근데 50대 뭐 저희 삼촌 뻘이고 아버지 뻘이겠습니다만 좀 굳이 그런 선택을 그죠.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좀 고인의 명복을 일단 빕니다. 예. 근데 진짜 우울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저렇게 행동을 한 거 보면. 근데 네, 최근에 좀 이런 충격적인 좀 소식들이 또 많이 있긴 하네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좀 네. 이런 가족 관계에서 막 이렇게 살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게 참 자살 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네. 소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살해를 먼저 하고 홧김에 어머니를 그죠? 보통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어떡하지 하고 자살한 건지 아니요, 근데 이제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계획적으로 한 계획했는지. 건지 이제 그건 좀 모르죠. 사건 이 전례들을 살펴보면 네. 저런 경우에는 작정. 이제 작정을 계획. 하고 네. 하고. 가족들을 먼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살을 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그 murder suicide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 공식 명칭이 murder suicide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살해를 하고 그러고 자살을 자살을. 하는 케이스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킬라그램 네. G세대가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주제를 예, 짚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자, 안타까운 소식이. 미래를 위해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 현 경제 상황에서 G세대에게 결혼이란 주제로 한 대학생의 기고문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기고문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성공을 우선시했던 기성세대의 교육 그리고 재정적 부담 등을 결혼 기피 원인으로 꼽았는데 오. 이 높은 이혼율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과 변호사 비용 등 재정적인 부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봤습니다. 그리고 이 G세대는 결혼을 통한 정착보다는 생활비 마련이나 기후 변화 이거 좀 맞는지 기후 모르겠는데 변화? 기후 변화에 맞선다는데 우선순위를 기후 매긴다고 변화야. 글로벌 보도를 워밍에. 했고요. 네. 맞서는 건가요?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이 G세대 사이에서 폴리아모리라고 있어요. 즉 폴리아모리. 다자간 예. 연애 네.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 중이고 아, 저도 이런 폴리아모리 얘기도 뭔지 많이 알아요. 들어봤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여러 이- 명을 좋아하는 거죠. 한번 다뤘잖아요. 예전에. 한번. 네, 폴리아모리. 예전에 한번 네. 했었죠. 이 사랑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아. 결국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거 같은데요. 저도 네. 최근에 이제 Z 세대 친구들이랑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G 세대 애들한테 이제 너희들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사실 돈적으로 내가 최고를 해주지 못하면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원영석 기자 한번 짚었는지 모르겠는데 G세대가 오히려 되게 현실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그런 것 그 같아요. 유권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원래는 무조건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젊은 애들. 근데 요새는 절반 거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그죠, 그죠.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사실 들고. 경제관념도 조금 바뀐 것 같은 게 이제는 아무래도 살기가 팍팍해서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돈 쓰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오늘만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게 G세대에서 유행을 했다면 지금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맞아요. 좀 아껴가며 현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전반적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저희 네. 부모님 세대보다는 희생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나도 그건 세대가 것 같아. 네. G세대 같아요. 왜냐면 네. 내가 왜 자식한테 굳이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생각 때문에 가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맞아요. 아이를 낳지 않고 나에게 쓰겠다. 약간 이런 게 좀 맞아요. 팽배한 그런 것 생각을 같습니다. 많이 한 거. 그죠? 자식들한테 이렇게 네. 희생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맞아요. 좀 많이 받고 네. 또 금전적으로 요새 수입이 예전 세대보다 좀 적잖아요. 그 그렇죠. 비율이 렌트비로 나가는 비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이렇게 이게 그 결혼하고는 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아요. 뭐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라기보다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수입이 예전보다 작은 그쵸. 것 같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어린 친구들이랑 공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말들을 또 하더라고요. 달라진 오. 점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 이거는 달라진 점이지만 네. 비슷한 점은 오히려 저희 M세대, 전 중간에 껴있는 M세대잖아요. M세대보다 좀 어린 친구들 중에 되게 아끼는 거 좋아하고 싸게 사는 거 훨씬 더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얘기를 뭐 해보면. 쉽지 네.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또 해- 이제 뭐 그렇죠. 결혼은 사실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이렇게 직접 안 만나고 보통 소셜 미디어 통해서 더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죠, 맞죠. 핸드폰.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는 거에 좀 어색해하고 맞아요. 그것도 그런 개인주의 것도 좀 이런 작용하지 것도. 않나 싶어요. 네, 네, 뭐 지세대 예, 결혼은 미친 짓일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딱 그죠? 제목이 그거네. 맞아요, economy. 진짜. 네, No. 알겠습니다. 다음 차례시거든요. 네. 다음 차례? 자, 오케이. 원스 가죠. 파워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 폴리틱스 시간입니다. 원스 폴리틱스 시간이에요. 왜 안 하시나 했는데 내가 할까 하다가 원스. 내가 할까 하다가 또 저번에 좀 기대하고 뺏었다 있었습니다. 그럴까 봐. 예, 오늘도 저기 팔레스타인 얘기 좀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화면부터 보실 텐데요. 그 인터셉트 기사 먼저 읽겠는데 이게 가자 대학살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러면서 이집트 입국 위해 엄청난 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왜냐면은 아이고. 라파 지역에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이제 다른 국가로 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그렇죠. 거겠죠. 이제 살려고 가는 당하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탈출할 방법이 거의 없는 가자 지구 주민들은 이집트 정부하고 연계된 해결사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하는 와. 사례가 늘고 있다는 그런 해결사라는 거는 중간에 소식입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그쵸. 브로커 뭐 이런 브로커들, 거. 브로커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부분 경우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대피하려면 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출국을 오. 허용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예. 참. 그래서 이 다음 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라파를 침공하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100만 이상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점점 더 절박하게 탈출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뭐 그죠. collateral damage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물론 뭐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거는 하마스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쪽은 그렇죠. 많이 얘기하고 10월 7일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 많이 네. 하고 있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 옹호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뭐 하마스가 쳤다고 해도 너무 많이 지금 죽잖아. 이건 아니죠. 현재 3만 명 상태는 이상 그렇죠. 죽었잖아. 그리고 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야. 이렇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막 벽화 막 미키 마우스, 피노키오 그려져 있는 그런 네. 그 벽화를 제가 봤어요. 근데 완전 무너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 저런 거를 막 즐겼던 어린애들이 이렇게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다른 선택지가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네. 수수료 지불하는 브로커한테 음. 그런 비공식 채널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요새 1인당 얼마를 내느냐? 얼마 낼 네.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아니 뭐 5,000불? 한 사- 5천 불? 그렇게 많이 이거 낸다고? 봤어. 미리 봤나 봐. 아 5,000불이에요? 미리 봤지. 아니 아니요. 5천 불에서 아니 한 7천 번 가는데 5,000불, 7,000불이요? 예, 5천 불에서 7,500달러 왜냐면은 비용이 뭔가 든다고 어떤 그럽니다. 수수료를 낼 때 한 5천 정도 부르더라고요. 어딜 가도. 네. 네, 그러니까. 아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아, 무슨 그래요? 수수료를 좀 5,000불씩 내신 거죠?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세계를.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불법체. 항상 네. 이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저렇게 돈을 벌겠다고 그렇죠. 나서는 네. 나쁜 맞아요. 진짜 이거 놈들이 나쁜 있어요. 나쁜 사람들 있어요. 아닌가요? 그 이거 전쟁 나기 이전에는 250에서 6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아, 아니 원래 10배가 있긴 뛴 했네요. 10배 이상이 뛴 건 그런 거죠. 10배에서 와. 20배가 뛴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와. 그래서 공습으로 부상을 당해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그 샤틸라라는 네. 아이가 있는데 이 여동생 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샤틸라가 지금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 예. 그런데 여동생이 지금 다쳤는데 치료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 두려움이나 불안 없이 잠을 자고 전투기나 미사일 소리 없이 잠자는 게 내 희망이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자 지구 외곽에 사는 다른 자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내가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이런 사진들 보면 아이들 사진 보면은 그죠. 안타깝다. 이거 좀 한번 뭔가요? 영상 틀어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구호품이네요. 이게 구호 물품들을 이렇게 와. 내려보내고 있는 왜냐하면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미국 연방 정부에서 구호품을 구호품 하늘로 보냈죠. 아. 네. 보내주겠다라고 네. 했죠. 근데 이거 맞고 또 한 명이 죽었나 봐. 또. 어머, 예, 구호품을 맞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서로 해요. 지금 그 영상 보면은. 아이고.
어머나. 저게 뭐죠? 땅콩인가요? 먹을 땅콩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그쵸? 애들 막 몰리는 거 봤죠 초반에. 네네네네. 예,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그 미국인한테 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러고 어떤 거 같냐. 그랬더니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이제 예산 많이 주죠. 네. 예산 많이 주는데 이렇게 구호 물품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분인 것 같아요. 저분은 그래요. 이건 바이든이 자기 인기 유지를 위해서 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돕고 정치적인.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그렇게 팔레스타인대로 구호 돕고. 물품 보내고 그러는 거다. 양쪽으로 이- 이- 돕는다고 이 하긴 여성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이게 납세자들이 어. 다 이렇게 돈을 낸 건데 그렇게 그렇죠. 딱 지적을 해요. 근데 좀 음.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이들이 당하는 거 보니까. 예, 그렇죠. 하마스야 뭐 밥도 그렇다고 못 하더라도 먹고. 네. 제가 예. 감히 여기서 좀 비유를 하자면 저걸 봤을 때 저희도 6.25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가면 저희도 6.25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받죠. 그쵸. 군인들도. 네. 근데 저희도 전쟁이 터졌을 때 이제 미국이랑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반도로. 그럴 때 이제 피난민들을 대피를 시켜주죠. 맞아요. 그 그렇죠. 가장 유명한 네. 철수 작전 중에 흥남 철수 작전이 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선장이 이제 야 사람 실어야 되니까 물품 다 빼. 기중이 다 빼. 그래서 이제 선박에서 빼죠. 그래서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구원 물자를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장 유명한 말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가끔씩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애들이 미군 장갑차 따라가면서 김미어 초콜릿 김미어 초콜릿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왔어. 오늘 지금 현재 로버트 그 특검이 예. 바이든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네.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인지력 문제가 있다. 그 그죠. 이슈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이민 스토리를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게 한국에서 그렇죠. 아. 하는데 그 미군들이 네. 이렇게 음식을 줘서 그 항상 미국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사실 전하더라고요. 그죠. 뭐 먼저. 저도 뭐 미국을 찬양하는 건 시작하자마자. 아니지만 만약에 한반도가 북한화가 됐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었지 그렇긴 않았을까라는 하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가자 지구도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한다는 것 네. 아니, 그가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무슬림과 그 어떻게 딱 보면 이제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지원은 하되 이제 가자 지구에 물품을 투하를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런 거를 따져 봤을 때 뭐 저는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도 6.25를 겪었다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미국이 이렇게 또 그 다 참전한 국가마다 다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서는 그렇죠. 졌고 그렇죠. 사실 뭐 한국도 어떻게 보면 완전 승리라고 보기 힘든 게 이제 그렇죠. 휴전을 했으니까. 사실 뭐 그렇죠? 아프가니스탄도 아미스티스. 승리를 했다고 볼 수는 그건 있죠. 거의 그건 아프가니스탄도 졌다라고- 거의 이겼다고 볼 수 없죠. 아, 그렇죠. 그쵸. 졌다고 보는 왜냐하면 철수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라크도 그렇죠. 너무 희생이 많고.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좀 많이 이렇게 아니, 바뀌긴 왜냐하면 했는데. 아까 애들 사진 나오는데 김미어 초콜릿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웃을 맞아요. 수 없는. 네. 다음 장면 있나요? 혹시 바뀌었나요? 다음 뉴스. 예,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을 아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일단 그 질문부터 띄워드리는데 조지아 대학교에서 간호학과 네. 다닌 여대생이었는데 베네수엘라 불체자한테 이렇게 살해당해서 전국적인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핫 이슈예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입만 열면 이제 그 레이큰 라일리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걸 많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죠. 이거 불체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살해했는데 이게 그래서 아이고, 열린 국경이 스토리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2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조지아주 아테네에 있는 오거스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이었던 22살 여대생 레이켄 라일리는 조깅을 하던 중에 납치돼서 아이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라일리 시신은 해릭 호수 근처 오코니 삼림공원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이었다고 이런 합니다. 트라우마. 예, 그래서 그 미국에 불법 입국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뭔가로 때려서 살해를 했군요. 네, 맞아요. 근데 뭐 납치한 다음에 아는 사이였나요? 그 아는 얘기는? 사이라는 거는 알려지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예. 묻지마. 네. 이런 거 그냥 뭐 내용을 알려지지 봤을 때는 묻지마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일면식도 없는데 뭐 돈을 훔치려다 그냥. 뭐 그럴 수도 그랬을 있고요.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예, 그래서 베네수엘라 출신이었고 이름은 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조지아대 경찰에 체포돼서 중범죄 살인, 허위 감금, 그다음에 납치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불체자입니다. 아, 예. 이 사람이요. 와, 그래서 힘도 크라카운티에서 굉장히 세실 것 공개한 그 사진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레이켄 라일리 친구도
클래스메이트인 켈리 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미국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살해를 저지르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그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쵸. 사실 이거 다음 장 볼게요, 한번. 예. 그래서 지금 Killing of Laken Riley is now front and center of U.S. immigration debate and 2024 presidential race.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여론조사 하면은 그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일제히 압도적으로 이민 이슈를 다뤄요 지금. 이민.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불법 네. 그 체류 많아졌다. 그 건수가 810만 건이래요. 810만 건. 근데 810만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810만 건은 거의 810만 명이나 마찬가지라고 네. 그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큰 그런 논란이 됐고 사실 이거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그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불체자한테 또 그 아버지 앞에서 총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알고 보니까 5번이나 추방됐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6번째 돌아온 건데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왜 돌아왔어? 딱 물어봤거든요. 걔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가 불체자 보호 도시잖아. 아. 예, 여기가 그렇죠. 불체자 케이트 스타인리 그 여성 이름이 케이트 스타인리인데 32살밖에 안 됐던 여성인데 여기가 불체자 보호 도시라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불체자 보호 도시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하원에서도 그 레이켄 라일리 이름을 딴 레이켄 라일리법이 연방 하원에서 일단 통과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법안 핵심 골자는 연방 당국이 미 전역에서 절도 혐의 및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불체자들을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구금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이제 공화당원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원에서도 37명 이렇게 그러니까 통과가 됐겠죠. 예, 찬성표를 그렇죠. 던져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 상원으로 이제 올라갔고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컬린스 연방 하원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 베네수엘라 출신 호세 이바라이의 레이켄 라일리가 살해된 거는 이거는 바이든의 열린 국경 정책 때문에 이런 공화당 이런 소속인가요? 사건이, 예, 그렇죠.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건이 초래된 거다. 그러면서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혹시 다음 장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된 이유 바이든이 지난주 국정연설 보셨나요? 네, 국정연설 봤습니다. 중에 마거릿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막 따졌어요. Say her name. 그녀 이름을 불러라. 그 이민 이슈 다룰 때 네. 이름을 불러라. 왜냐하면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바이든. 근데 결국에 레이켄 라일리가 불체자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제 불체자 일리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진영에서는 일리걸이라는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이든이 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됐어요. 아.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그 일리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바이든이. 그런데 이걸 놓고도 야 살해자를 위해서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레이컨 라일리 그 가족들을 그렇죠. 이렇게 위로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고. 예, 트럼프는 일단 레이컨 라일리 가족들 유가족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좋았다는 예, 건가요? 예, 예. Profoundly honored that 예. they got to meet 그렇게 Trump.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런 불법 체류자가 살인을 하는 사건은 또 계속 일어나긴 할 거 아니에요. 네. 일어나긴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많이 조명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처음에 듣자마자는 이제 그런 거에 울컥하는 거죠. 우리 원래 나라에 있으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죽였다고 누군가를 시민을? 근데 그거는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당파를 떠나서 저렇게 범죄 전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좀 그 백그라운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건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어거지로 막으면 안 되겠지만 네. 예, 불법 체류자 중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중에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잡아 넣어야 된다. 예. 예,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저도 게 동의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범죄 경력이 있는데 또 불안해서 들어오게 하는 살겠나.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5번이나 맞아요. 다시 5번이나 입국하고. 추방됐는데 다시 근데 어디로 이제 왔다는 말이 안 거는 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사실 트럼프 이제 시절 때 제가 넣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을 바뀌면서 받은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주권을 받기가 그 단계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맞습니다. 얼마나 넣을 때. 걸렸어요? 영주권? 원래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제가 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얘기했는데
좀 지나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가면서 한 2년 반 정도에 걸렸어요. 우리 때는 7, 8년 걸렸는데. 네. 네? 그래도 빨리 그래서 받은 거예요. 사실 조금 미국에서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이게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을 사실 받기가. 뭐 그렇죠. 희비가 엇갈린다. 대선을 네, 앞두고 그렇죠. 있으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지금 추세인 거죠. 예, 네. 어쨌든 이 레이큰 라일리 살해 사건 이슈가 지금 대선판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 같이. 네. 네, 원스 폴리틱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킬라그램 타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아메리카. 킬라. 안녕하세요. 킬라그램입니다. 문화 충격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미국에서 인싸로 만들어질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MC입니다. 네, 제가 하이퍼맨으로 괜찮아요. 하이맨으로 혹시 릴존처럼 릴존을 약간 내가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얘기한 톤으로 거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next time.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한 한국인 틱토커의 인종차별 발언 영상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한국인 틱토커의 인종차별. 맞습니다. 이 영상 속의 틱토커는 음악 관련, 피아노 관련 틱톡과 또 동시에 성인물 온리팬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과거 핸들 이름 Your Korean Meet 를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영상 속에 이런 문제가 된 발언이 어떤 발언인지 한번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이분이 이런 비밀로 운영하고 있는 성인용 온리팬즈 계정에 대해 틱톡 음악 계정에서 아는 척을 하면서 댓글을 다는 팬들을 저격하는 영상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얼굴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피아노 채널에 올리기 시작하니까 나의 온리팬즈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해 화가 난 거죠. 거기까진 괜찮습니다. 물론 비밀로 하고 싶겠죠. 문제가 되는 건 특정 인종을 언급하며 욕도 하고 또 이래서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들을 싫어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별이죠. 그러니까 한인 틱토커죠, 저 사람이. 한인 한국인 틱토커라고 한인입니다. 합니다. 네. 네, 한번 2세인가 봐요. Alright, I'm gonna say this one last time. Just cause you're horny doesn't mean you should be crossing boundaries, okay? It's basic respect to not just being a fucking creep and go around in the Your face comments. is familiar, Oh, I know this talking guy, about the or adult oh, I know this guy's website, ad. yes. Who is this guy? It's fucking stupid. For those who know, there's a clear reason why I'm doing this in the first place. And dude, if you ever wonder why Koreans hate foreigners, there you fucking go. Especially you Filipinos. You guys are fucking lurking around in Twitter and every single Korean guy's page and just being a creep. It's basic respect to just be a normal human and just not throw that stuff out, especially in a platform where it's full of kids. 아니, 네, 필리핀계 사람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필리핀계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말이긴 하죠. 예. 인터넷에서 아니, 그런 그냥 편견이라도 있었는지 난 몰랐어. 아니 근데 저런 편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인종차별 발언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저건 안 되는 거예요. 팔로워가 거의 18만 명이나 있네. 그렇죠. 조정당 씨. 저런 저는 애들은 근데 틱- 저분이 사실 처음에 필리핀인가 했어요. 약간 외모가 이렇게 한인 같지 그죠. 않아서. 약간 이국적이게 생기신 네. 한국 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결국에 3월 6일에는 사과문을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은 올렸더라고요. 됐다고 하나 네. 근데 사실 이 한국인들이 약간 이 필리핀이나 이쪽 패시픽 아일랜드 계열에 대한 이런 레이시즘이 그게 있어. 예전부터 맞아. 제기되던 그건 문제긴 맞네. 해요. 좀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또 요즘 여기 LA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워낙 저희는 많은 멜팅 인종들과 팟이죠. 함께 멜팅 다인종 팟이죠. 사회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내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그걸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약간 인종 차별을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국에서는 그냥 제 경험인데 네. 그러니까 같은 피부라면 일본은 조금 이제 그 리스펙트, 그러니까 좀 좀, 선진국이니까 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옛날만 해도 이제 중국, 그죠? 중국은 좀 옛날에 안 좋아했어요. 그죠? 네, 중국 별로 네. 좀 그랬고 특히 네. 그리고 조금 그 피부가 좀 더 그 또 필리핀이나 뭐 예, 이런 쪽으로 저희하고 다른 필리핀 아태평양 쪽 그쪽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약간. 그런 무시하는 게 아닌가 경향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네, 왜냐면 그래서- 여행을 네. 가잖아요.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한국에 저는 오래 맞죠. 살았으니까 가게 되면 일단 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약간 거기서 좀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아유 네. 막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한 1불, 2불만 팁으로 드려도 이제 네. 뭐 보라카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렇죠. 1분, 2분만
1불만 들여도 뭐 거의 절을 하다시피 굉장히 좋아하고 발리 같은 데 네. 가도 한 3불만 들여도 맞아요. 인종 모든 걸 차별이 다 아니라 해주기 약간 때문에. 자본 차별이라는 그죠? 말씀이신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그런 있을 거네, 수 있어요. 결국은. 저는 좀 역사적으로 짚고 싶은 건 사실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그 한국 한반도 자체가 좀 그 개화 시기가 늦었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인종이 섞이지 않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오래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돼요. 불과 뭐 60년대, 맞아요. 70년대만 해도 뭐 지나가다 외국인 못 봤. 선교사밖에 없었죠. 그렇죠. 아, 네. 옛날에 외국인 거의. 보면은 막 이렇게 다들 쳐다볼 네, 정도로 그거죠. 네, 코쟁이 맞아요. 코쟁이 안 그러고 막 보였죠. 그랬단 말이죠. 요즘엔 전혀 그렇지 제가 않긴 어릴 하죠. 때도 네. 외국인 보기가 쉽지 맞아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쵸, 그러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그 아텍에 그러니까 이제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저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6.25 당시 6.25 전쟁 끝나고 저희는 최빈국이었어요. 옛날에 가장 가난한 가장 국가 2위, 가난한- 3위 막 이렇게 맞아요. 세상에 기록했었죠. 지금 에티오피아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네. 어쩌면 그거 잊으면 안 거기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픈 기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약간 사이콜로지를 보면은 내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적하고 그런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네, 그런 부분일까 저희- 궁금해지네요. 네. 네, 방금 전에는 이제 이 Your Korean Meat 님의 Juicy Korean Meat이라는 온리팬스 이제 Your 사이트를 Korean 보고 Meat, 있었고요. 그게 뭐야? 이제 고기를 성기를 얘기하는 뜻하는 거죠. 성기 네, 성기 성기를 뜻하는 아. 거죠. 네, 정말 성인 페이지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그분에 대한 이게 그 온리팬스 페이지고요.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리액션 댓글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넘어가 주시죠.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동간너번 뭐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Like, calm down. You ain't that attractive. Your chin is fucking bigger than your face, bitch. 사람들이 그냥 헤이트 코멘트를 이제 달기 시작하고 있죠. 네네. Put that OnlyFans money to good use and get reduction, you douche.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요, 되게 한국인에게 대한 그런 스테레오티피컬한 말을 하면서 조금 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죠. 이제 그쵸. 한국인은 네, 좀 약간 좀-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 맞아요. 이게 좀 네. 굉장히 그 그런 남자를 것 두고 중 이렇게 하나니까. 비판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예, 비판을 예. 또 이제 돌려주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렌지님은 아하하하 what a clown this one here. Listen, you have OnlyFans account and you get mad because people sexualize you. Come the F on. 네, 그죠. 맞아, 광대 같은 놈아. 예, 그죠? 어. 그러면서 뭐 OnlyFans 어카운트 통해서 뭐 화를 내는 거고, and because 그죠. people sexualize. 온리팬스를 하고 있으면서 너가 자의적으로 너의 성기를 올리고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화가 난다고? 네,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인터넷에 올린다는 거는 아무리 돈을 받고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OnlyFans는 다 공개적인- 성적인 걸로 올리는 거죠? 보통 아니, 그렇죠. 그렇진 항상 그렇진 않은데. 제가 않아요. 안 들어가 봐가지고 잘 네. 모르겠어요. 네, 항상 그렇진 않은데 이분이 하는 거는 확실히 성적인 아, 그런 그게 거였다고 있구나. 합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엘라인님이 달아주셨죠. Koreans hate foreigners. Okay, are we supposed to cry or what?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웃기죠. 한국인들을 대표해서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선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슬퍼해야 돼? 뭐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깜냥도 안 되는 게 깝치지 마라 뭐 이런 건가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there you go. 80% of Korean male population. This is why I hate Korean men. 이제 한국인들이 정말 또 많은 이제 헤이트를 또 이제 이 댓글 때문에 이 댓글이 아니라 이 영상 때문에 돌려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그쵸. 얘기예요. 네, 미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니 미운 에너지가 돌아오는 거죠. This is why I hate Korean men도 있네요. 대놓고 이제 인종차별 발언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니 저기 그렇죠. 카타리나님은 Why I can't get 카타리나. too into K-pop because it is a known fact most Koreans are racist against other sea countries and think Filipinos are monkeys that worship them. Oh, the Southeast. Southeast Okay, Asia. Southeast country. Yeah. right. K-팝을 듣기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많다. 그렇죠.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많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도 하나 있는데 주영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작은 그 오른쪽 Well, 밑에. maybe we should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You should start deporting all these South Korean bitches here in the Philippines. South Korean back to bitches. South Korea unless they are here to tour. Let these bitches learn English somewhere else. No need to teach them English just to make racist comments인가요? 네, comments about comments. Filipinos.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런 필리핀 지역에서 사실 어학연수를 한다거나 살고 오는 한국인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되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지금 싸움이 진흙탕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윤상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이 윤상? 뭐 하여튼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네. 유저가
개인적으로 무슨 경험이 나빴나? 필리피노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영상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보기에는 필리핀 계정으로 이제 나의 온리팬스를 언급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고 좀 뭐 불편하게 느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어 쪽에서 아마 뭔가 어택이 있었으니까 저런 식으로 대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얘기를 한 나도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은 들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필리핀이라고 잘못한 건 얘기를 맞지만, 했다는 거는 저 저기 브로드 댓글 스몰 나왔네요. 필리피노 데미 내가 저 얘기했잖아. 네. 나보다 더 필리피노 필리피노 같이 생겼다. 나도 처음에 한국 사람 같지 않았어. 솔직히 한국 사람 저도 같지 약간 않았어. 너무 까무잡잡해가지고. 그래서 네. 도대체 필리핀 사람이 누굴 비판하는 거지? 나는 처음에는. 그렇죠. Boy, you're no 오빠, you're literally 쿠야. 쿠야가 뭐죠? 네, 쿠야가 쿠야 그러니까 오빠. 완전 너가 생긴 게 지금 필리핀 사람 같다 이런 얘기. Not this bitch that ass looking Filipino while saying shit like this. 또 있고 Okay, Miguel from BGC. BGC가 네, 그 필리피노의 약간 베벌리 힐즈 같은 그런 거잖아요. 네, I wonder what he gonna do if I told him he looks like Indonesian. 네, 이라고 또 약간 좀 그 혼혈 같아. 그죠. 아니, 약간 그 뭐 사실 생긴 좀 게 외모가 아니,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 같. 그 생김새는 그런데 대놓고 딱 봤을 때는 한인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 보세요. 결국에 지가 죄송합니다. 지가라고 표현해서 그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센가 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저 한 명 얻어맞고, 때문에 전부 다 코리안 커뮤니티가 욕 먹는 거예요 지금. 그쵸. 얻어맞고 사과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사과할 거면 왜 해? 그러니까. 사과할 짓을. I 저 know he 그- was teased as Filipino as a kid because of his skin color. 그 외모가 필리피노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놀림을 많이 받아서 지금 그럴 이렇게 수 하는 그럴 수 거다라는 있- 얘기를 또 네. 하시네요. 네. 되게 너무 날카로워서 저기 무서우신데요. 나오네 저분. 이미르님도 뭐 bros mad because he doesn't look like a Korean at all. 한국 사람들처럼 안 생겼어. 그렇죠. 안 생겨가지고. I looked him up on TikTok and his whole ass complex is being brown and people not believing is full Korean. 이미 이분 틱톡이 나는 한국 사람처럼 안 생기고 내가 굉장히 브라운 컬러 스킨이다 이런 거에 대한 틱톡을 많이 이미 그런가 만들고 보네. 있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 사람이 좀 약간 좀 불쾌감이 스트레스를. 있었나 보다.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특정 뭐 유저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유저 정말 좀 불편하다 한 것도 아니고 너랑 너 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통틀어서 이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싫어한다. 거기에다가 특히 필리핀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렇게 진짜 돌아올 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런 애들은 진짜 어카운트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네 맞아요. 회사에. 진짜 이거는 좀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아시안인데 아시안이 아시안을 상대로 그런 서포트를 발언을 한 해야죠. 거는 그렇죠. 아닌 힘을 것 합쳐야지. 같아요. 힘을 그러니까 합쳐도 오히려.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이. Yes. 어쨌든 위아더 월드인데요. 네, 위아더 월드죠. 이제 다음 토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소 더럽고 충격적인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unbelievable. Edmond Schools 정말 has been 빅뉴스였어요, holding 이거. feet licking and arm licking events for years where students lick chocolate and peanut butter off of staff. After videos surfaced last week of another school in Oklahoma holding a feet licking event, these videos were uncovered. What is going on in Oklahoma schools? 그러니까 이게 교직원들 상대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네. 그 초콜릿 여기 그 겨드랑이하고 겨드랑이와 발에. 그다음 발에 이렇게 초콜릿 발라가지고 그걸 빠는 거예요. 이거 영상이 학생들이. 있나요? 이거 이거 영상까지 영상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영상이 좀 있어요. 식사하고 네. 계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네. 지금 식사 뭐 아침 어우, 식사. 저걸 깜짝 놀랐어요. 저거 스태프의 발을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게 근데 가장 보수적인 주라는 오클라마. 보고. 네. 이게 예, 어우, 오클라호마주에서 네. 오클라호마주 그것도 그 미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힌 에드먼드시에서 지금 네. 있는 거고 에드먼드. 에드먼드시에서 에드먼드 이게 하이스쿨. 이런 일이 뭐 있었다고 하는 짓거리죠, 하는데요. 저게? 와우, 이거 그러니까 진짜 지금 미국 교육이 미쳤다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한 주 동안 있는 이벤트에서 네.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도까지에서 시작된 거를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2020년도까지는 이 이벤트들이 일어난 영상들을 확인할 수 그럼 있었다고 계속 하고 하더라고요. 있었던 그러니까 매년 하다가 5년 올해 들어서 이상은. 갑자기 이게 뻥 터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 타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측에 해당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람들이 네. 이번 연도에는 발을 핥는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예정? 답변만 아니, 이번 안 왔다. 연도- 이번- 네, 안 왔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번 연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히 금지시키고 저기 그쵸. 책임자들을 징계 때려야죠. 그렇죠. 저거에 아니, 아무도 저걸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저 학교는 뭐
관계자만 처벌할 게 아니라 문을 닫아야죠. 그리고 그 학교 아니에요? 예전에 그 성전 트랜스젠더 그 교장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된 것도 에드먼드였거든요. 그것도 오클라호마주. 다 이상하게 보수적인 주에서 오히려 이런 더럽네요. 문제가 많아요. 애들을 가지고 좀 이상한 장난을 그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빨고 하는 네. 친구들은 학생이었던 거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그쵸. 시키니까 했겠죠. 시키니까 했겠지. 그게 했겠지. 지금 아 더럽네요 정말. 아니 근데 시키니까 해도 저런 거는 겨드랑이 그걸 왜? 아, 이거는 그 성적인 그걸로밖에 근데 해석이 그렇죠. 안 돼. 네. 애들은 진짜 애들일 뿐이니까요. 저게 네. 웃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애들은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더 어른들의 스태프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스탑 시켰 누군가가 그쵸. 나서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제정신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제정신이 매년 아니라는 했다는 거죠. 게 너무 진짜 네.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시위가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 내가 학부모였으면 저거는 바로 쑥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후회하지. 네, 저거는 그렇죠. 수도 그냥 수가 아니에요. 저거는 민사 형사 다 걸 수 있는 거 그죠 다 그죠 걸어야죠. 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교사 노조까지도 그죠. 이 수술을 당해야 아니 된다고. 이건 통합교육부는 문제가 뭐 있어. 하는 겁니까 저기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네.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네. 추후에 저희가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기사가 예. 좀 기대가 궁금해지네요. 돼요. 예. 네, 어떻게 될지.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생이라면 모두가 슬퍼할 만한 전 세계 만화 팬들이 충격에 빠진 소식인데요. 심통하네요. 네, 바로 드래곤볼의 작가 토리야마 아키라님의 별세 소식입니다. 네. 토리야마 아키라님이 앞에 나와 계시죠. 예. 이 생전에 토리야마 아키라님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 건데요. 드래곤볼 그리고 닥터 슬럼프의 작가로서 게임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몬스터 디자이너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어시스턴트 없이 홀로 연재를 아, 하며 혼자 다 그렸구나. 그렇죠. 와, 단 한 대단해요. 번도 이제 와이프분이랑 결혼을 연습생 하셨는데 없이. 오. 와이프분이랑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문화생.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고 그 전까지는 홀로 활동을 하셨고요. 10년 이상 단 한 번도 마감일에 늦은 적이 없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소년 만화계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년 사실 점프에 연재했죠. 소년 맞죠? 점프. 소년 점프요. 아 소년 점프 맞아요. 점프는 이제 한국이고요. 아니야 아, 그게 그 미국 일본도 있나요? 일본의 쇼넨 소년 점프. 점프 네, 통해서 쇼넨 점프. 네, 쇼넨 드래곤볼이 점프. 시작됐고 사실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화생을 안 키우 안 저거 한 문화생? 이유가 문화생을 안 저거 한 이유가 그 굉장히 그 당시에 문화생 처우가 되게 엉망이었다고 아. 해요. 아, 그래서 자기도 그럴 바에 그렇게 안 하겠다. 했었고, 예,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뭐 일화가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토리야마 아키라 근데 외모는 항상 저렇게 해맑게 웃는 맞아요, 얼굴이 맞아요. 많고 이게 손오공이 자기가 생각나는. 그린 맞아요, 손오공하고 캐릭터 같아요. 닮았어. 예, 아,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닥터 슬럼프 같은. 근데 사실 네,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 통해서 같은, 맞아요. 그러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전 어렸을 때 일본 만화를 못 보게 그 국가에서 이렇게 금지시켰었는데 근데 드래곤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게 됐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닥터 슬럼프가 먼저 몰래 맞아요. 그게 파이레이트 먼저 버전으로 나왔어. 들어왔었다가 이제 이 드래곤볼에서 이제 작가님이 엄청나게 유명해지셨죠 한국에서. 예. 근데 드래곤볼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유머러스하고 귀엽고 그러다가 나중엔 거의 액션. 전투 만화 액션 만화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닥터 슬럼프를 보면 근데 좀 개그물이긴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액션물과 좀 많이 잘 섞였다고 볼 수 있죠. 엄청난 세계관을 네. 갖고 있는 드래곤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만화 팬과 만화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뭐 작가님들이 뭐 아티스트님들이 모두 충격에 빠지는 이런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 미국에서 인싸되는 방법 인사이드 아메리카의 킬라 그램스였습니다. 다음은 안홍일님의 라이프스타일. Let's go. 저 이름 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홍일. 좀 어떻게 이름 읽었나요? 이름 나 지어주면 저기 킬라. 저 대사를 내가 치려 그랬거든요. 네. 나도 생각했었어. 당연하시네. 홍일, 안홍일, 안홍일. 또 네. 안주영입니다. 오늘 라이프스타일 또 오늘도 핫한 소식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바로 시작을 핫한가요? 핫합니다. 아, 네, 네. 바로 센소리님 시작을 또 아,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비앙카 센소리가 비앙키인데. 오늘은 다른 분들로 아, 다른 핫하게 분들로요,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브래드 피트 소식입니다. 이제 뭐 브래드 피트의 소문난 여자친구, 이제 여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이혼에 합의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소식인가요? 네, 네네. 브래드 피트가 이제 나이가 유부녀하고 사귄 60이에요. 건가? 어지라네요. 그죠? 유부녀랑 유부녀하고 사귀었다기보다는 이제 헤어짐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이제 거.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브래드 피트 환갑입니다. 환갑. 네. 와, 60. 네, 60. 많이 늙었어요. 여자친구 나이는 한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29, 31. 뭐 스물- 7?
또 되게 어리게 보셨네요. 32? 27살 연하. 그러니까 뭐 30 초반이죠, 그죠? 이름은 이네스 드 라몬입니다. 화면에 더 보고 계시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이제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한 지는 거의 7년이 넘어가서 8년 정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됐는데 안젤리나 졸리와 헤어지고 나서 진짜 공식적으로 이제 여자친구다라고 했어요. 한 거죠. 공식적으로. 8년간 거의 공식적으로. 솔로 생활하다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솔로라고 하기는 좀 네. 그렇고요. 왜냐면은 결별 후에 이제 독일 모델 니콜 여러 명 포트랄스키, 있었구나. 뭐 배우 엘리아 쇼케 등 이제 20살 굉장히 어리던 분들과 연애를 와, 썸을 또 이렇게 그저 연문을 좀 뿌려왔던 그렇죠. 거죠. 약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비슷한 게 이렇게 좀 그렇죠. 젊은 여자들 젊은 여자를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네스 드 라몬이라는 지금 여자친구인데요. 2022년 한 11월부터 현재까지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네. 브래드 피트가. 꽤 됐네요. 네, 이 이네스 드 라몬은 주얼리 브랜드 디자이너 겸 CEO이고요. 또 이분의 전 남편은 그 뱀파이어 다이어리로 유명했던 배우 폴 웨슬리입니다. 폴 웨슬리라고 이제 하여튼 있는데요. 할리우드 쪽에 있는 사람. 네, 제목을 보시면 이제 그 전 남편 폴 웨슬리와 아직 이혼 합의가 안 됐었다라는 상태였다는 거죠. 네. 이 폴 웨슬리가 성격 차이로 공식적으로 좀 이혼을 신청을 한 게 2022년 5월이었어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랑 만난 거는 이제 2022년 11월이니까 한 6개월 뒤에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이혼 복잡하지 합의 않네요. 준비 중에 만난 거예요. 그쵸, 아, 맞아요. 네, 이혼 그죠. 조정 문제될 건 중에 없네요. 네, 문제될 건 없네요.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 폴 웨슬리와 이 와이프 지금 이네스 드 라몬 사이에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뭐 이혼을 합의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들이 다루는 게 브래드 피트가 이제 정말 이 두 번째 결혼을 그녀와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그렇죠.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 남편인 폴 웨슬리는 이미 18살 연하 모델과도 사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헐리우드시네요. 이렇게 헐리우드죠. 진짜 헐리우드. 헐리우드. 브래드 피트는 뭐 네. 항상 그때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안젤리나 졸리하고 싸우고 나서 그 법정 싸움이 이제 다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재산 놓고도 그쵸. 와이너리 그 프랑스에 있는 싸우고 와이너리 있을 때 사귀었다는 얘기를 네. 제가 들었거든요. 뭐 개인사니까요. 네. 네. 그쵸. 네, 그래서 뭐 음. 그 브래드 피트하고 이제 안젤리나 졸리하고 그렇게 막 싸웠을 때 그 옆에서 이렇게 좀 네. 안젤리나 졸리 쪽 조언을 좀 해주신 분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데이브 민 의원 그 부인. 그 부인하고 또 안젤리나 졸리랑 굉장히 이렇게 친해서 뭐 이런 그 진짜요? 가정 폭력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슈. 있었죠. 네. 네, 때렸냐 맞아요. 안 때렸냐 그 네. 아들 맥스인가. 그래서 근데 뭐 와 27살 차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브래드 피트 이제 아니, 인생은 60부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주영 씨가 굉장히 정말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말이 인생은 통할까요? 60부터.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 네. 지금 60은 예전에 50대다. 그렇죠, 50이다. 지금은. 아니 근데 네, 27살 그렇습니다. 차이면은 거의 딸뻘 아닌가요? 딸뻘이지. 그렇죠. 거의 딸뻘이 딸뻘인데 아니라 딸뻘은 맞죠. 어떻게 딸뻘이죠. 뭐 나이는 네.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안 되겠는데. 그럼 저희 레오나르도 본인이 이제 60 되시면 아마 괜찮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60대면은 만약에 60대도 혼자면 저는 혼자 살 겁니다. 진짜. 만약에 60이 됐는데 한 27살 여자가 와가지고 네. 이제 저랑 좋다고? 만나요 하면 네. 너무 안 좋다고. 만나요. 아 그래요? 너무 행복한 어린 아이들은 만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너무 어리잖아. 디카프리오보다 그건 그렇네요. 디카프리오는 더 어리죠. 25살, 23살 이상은 안 사귄다는 그런 법. 맞아요. 보세요, 그 내가- 자기 인생 내가 특징이 기자 있다면서요. 2년 차에 얘가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네, 뭐 어이가 어쨌든 할리우드. 역시 근데 저렇게 할리우드입니다. 행복해 보이네. 근데. 그죠, 브래드 행복해 피트가. 보이고 네. 뭔가 좀 브래드 피트가 좀 안정적으로 연애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뭐 들리고 뭐 되죠. 안정적인 게 이제 막 시작했는데 뭘 안정적이에요. 봐야지. 아 근데 헤드라인이 너무 그렇죠. 웃기네요. 브래드 피트 여자친구 전 남편과 이혼 합의 이렇게 하면 무슨 그렇죠. 전 굉장히 남편과 그러니까 스캔들 이혼을 같이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귄 무슨 이제 것처럼. 브래드 피트의 결혼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27살 차이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저 이거 같은데 봤어요. 보셨죠? 유나이티드 아. 항공 여객기가요. 이륙을 하고 있는 중에 타이어 바퀴가 좀 이렇게 날아가면서 지상으로 떨어져서 아이고. 차와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아마 보신 아니, 분들 좀 FAA 계실 뭐 하나, 거예요. 진짜 연방 항공청 뭐예요? 이륙을 이렇게 이 하고 타이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야, 지금 떨어져- 가네요. 위험한 거 네, 아닌가요? 가고 있는데 이제 타이어 바퀴 한 개가 갑니다. 근데 떨어져서 유나이티드 추락을 타이가 하는 싫어. 모습을 이제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이 바퀴가 이제 곧 떨어질 예정인데, 곧 떨어질 떨어질 예정입니까? 예정이에요. 네, 그죠? 떨어집니다. 이제 떨어집니다. 어이. 떨어졌는데 그게 차에 문제는 이제 그죠? 주차가 되어 있던 차량 중에 하나, 최소 한 대가 어우. 파손이 크게 됐다라는 아이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파손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그게 있죠. 그 사진으로 주차장에 봤습니다. 맞아요. 튕겨가서 떨어져서 네. 차들이 저기 박살이 저기 됐죠. 저렇게 네. 된 거죠. 박살 나겠죠. 저거는 아마- 그냥 아니 근데 네. 유나이티드가 사고 너무 많아 요새. 왜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드리려고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 지난번에는 보잉사 여객기가 그 공중에서 동체 구멍이 뚫렸다라는 맞아요. 거 기억나요. 기억하시죠? 네. 기사문이 열렸죠. 네, 그래서 그게 유나이티드였죠, 그것도.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유나이티드 항공이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한 엿새면 6일을 얘기하는 거죠. 6일 동안 과연 몇 번의 사고가 있었을까요? 5번. 맞아요. 5번의 사고가 그렇게 잇따라 발생을 해서 많았었나요? 너무 불안하다. 지금 승객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거의 매일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게요. 엿새 동안 이번 주는 5번이면은. 나겠네. 그 정도면. 그 그러네요. 정도 비율이면 이번 주는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8일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 시티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A302 여객기에서 유압 시스템 문제가 또 발생을 네. 했대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LA 국제공항으로 돌아서 회항했었어요. 네, 그때. 회항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체 정비 문제로 또 회항을 했대요. 저도 뭐가 시카고죠, 뭐... 시카고. 네, 아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 라디오콜에서 다뤘던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났네요. 맞아요. 뭐 오일 경고등 문제도 한번 발생했었고 맞아요. 네. 시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이제 승객 149명이 다른 항공기로 또 갈아타는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 일정도 그쵸. 바꿔야 되고. 그쵸. 그리고 멕시코 가시다 갑자기 LA에서 네. 내리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뭐 24시간 동안에 2건이 또 포함을 해서 다 합치니까 엿새간 5건 야, 이제 발생했습니다. 6일 동안 5건. 아니 유나이티드 그쵸. 불안해서 누가 타겠어요? 그거 다 네. 취소할 것 같아. 그러게요. 다른 그래서 걸 바꾸고 저도 있다고. 이제 저도 최근에 여쭤보신 타고 게 왔는데. 혹시 유나이티드 항공 타보신 유나이티드 분들 저 샀대요. 저 최근에 타셨어요? 시애틀 갈 때랑 올 네. 때 유나이티드 아. 탔는데요. 저도 예전에 출장 갈 때 유나이티드 항공 많이 탔죠. 아, 그래요? 네. 기체 모델도 기억해요? 기체 모델까지는 제가 기억으로 제가 비행기 저번에도 덕후는 말씀드렸죠. 아니라서. 며칠 전에 네. 갔다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얼마 전에. 아, 그래도 비행기 일주일도 타는데 안 기체 됐죠. 모델을 알고 타진 않죠. 확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뭐 A380 보잉 뭐 뭐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CEO께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시는군요. 안전 나도 문제 놀랐어. 굉장히 민감하신. 근데 제가 탔을 때는 뭐 막 따로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같이 갔던 친구들은 네. 이제 유나이티드를 타진 않았지만 아. 이제 그냥 비행기를 타면서 뭐 계속 지연이 되다가 네. 하룻밤 자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아, 네, 요즘에 유나이티드. 좀 유나이티드 항공 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세 분은? 아니 뭐 근데 이럴 때 할수 없이 네. 타려면 타는데. 근데 이런 사고가 많이 날 때 이게 비행기 값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도 또 이제 이제 사라고 하더라고 또. 비행기 근데 가격대를 여행할 수 보고. 있다고. 그 비행기 바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사람 키보다 높아요. 아니 사람 아, 그래요? 저 바퀴 자체가 보기엔 요만하게 보여서. 아니 보기엔 요만하게 보이지만 크단 아. 말이에요. 근데 저게 떨어졌는데 사람이 안 죽은 건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행히 정말. 그 차 그냥 주차된 차에 아. 쳐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사람 사실은 쳤다고 큰일인 생각해봐. 거네요. 네. 네. 그 밑에 주차해 놓은 사람은 무슨 죄예요, 아니, 그죠?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해도 비행기에서 목숨과는 바꾸시면 안 되지 큰일이죠. 아니 않을까? 이거 근데 총체적인 라는 생각이 문제가 듭니다. 있다고 봐요. 유나이티드가 그쵸. 도대체 뭔가 왜 이러는지 유나이티드 좀 항공 이렇게 그 정신 감사가 차리세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정신 차리고. 네. 네, 이제 오스카. 세 번째 소식 맞습니다. 오스카. 오스카가 네, 세 이제 번째로 밀렸어.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다들? 봤어요. 여기 오펜하이머. 쓸었죠. 7관왕 오펜하이머 오늘 또 봤어요. 휩쓸었다는 3시간짜리 소식인데요. 영화인데, 저는 못 봤는데 이제 궁금했어요. 보신 분들의 의견이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네. 작품상, 감독상, 음악상, 편집상, 그리고 촬영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7개의 트로피를 또 네. 가져갔고요. 지금 또 화면 보시면은 또 그 라이언 고슬링이 그 바비의 후보 바비 영화 있잖아요. 켄 후보에 역할 올랐지만 맡았죠. 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어떤 영화 패러디 무대를 선보여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이 또 있었다고 네, 합니다. 봤어요. 근데 노래 부르면서 막 네. 하는데 그럼 맞아요. 농담 따먹기를 또 누구 에밀리 블런트라고 블런트. 했는데 놀란 감독인가요? 예. 네, 크리스토퍼 맞습니다. 놀란 감독.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7.8기. 여태까지 한 번도 상을 그렇게 못 많이 타다가 나왔나? 후보?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는 드디어. 이거 하나도 못 예, 봤었어요? 맞습니다. 야, 놀란 최초로. 감독이. 네,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쥐어서 놀랍네. 정말 놀란 감독이라더니 놀랍습니다. 아, 논란이 됐겠네요. 네, 예. 논란이. 네, 크리스토퍼 맞습니다. 놀란 감독이 그 네. 아카데미 영화상 그 시스템을 바꿨을 때요. 그 오. 다크나이트 영화 출품 그 나왔을 때 네. 네. 그 후보에 안 올랐거든요. 옛날에는 후보작이 5개였는데 네. 그래서 10개작으로 늘린 게 다크나이트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7.8기라. 그쵸. 그게 더 놀랍네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아, 인셉션으로도 인셉션. 못 저 탔네요. 인셉션 너무 그러게요. 좋아했고 인터스텔라를 저는 한 인터스텔라도 5-6번은 본 것 같아요. 메멘토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 뭐 그죠, 다크나이트 그죠, 그죠. 있었고.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오펜하이머는 러닝 타임이 거의 3시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7관왕을 근데 했다는 지루하진 거. 않으셨나요? 제가 3시간 솔직히 봤는데 솔직히 조금 지루했죠. 개인적으로 지루해요. 조금 지루한 것
좀 있죠. 지루한 그죠. 부분도 중간에. 있고 맞아요. 또 굉장히 적나라한 장면도 있고 아.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아. 그냥 그 원자폭탄 만든 사람 네. 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런 그 메시지가 있었다. 메시지. 자기 크리스토퍼 놀런이 그 여자가 이렇게 폭탄 맞고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담았는데 그게 자기 딸을 아. 직접 이렇게 좀 그 역할을 연기. 맡겼대요. 옛날 네. 킹콩 처음에 나올 때 보셨어요? 네. 그때 아니요. 킹콩이 러닝 타임이 거의 3시간이었어요. 아. 근데 1시간 반 동안 킹콩이 안 나와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야,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놀랍네요. 거예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보진 않았지만 오펜하이머를 덩케르크 덩케르크. 보다가 네. 잠이 들었어요. 아, 근데 덩케르크는 비행기만 2시간 동안 날아가요. 졸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볼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아카데미상 뭐 7.8기 이런 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마틴 스콜세지도 계속 못 봤다가 주고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요 작품뿐만 아니라 아. 그 역사 그 그죠. 필모그래피를 다 감안해서 이렇게 줄 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이번에 그럴 좀 수 그러지 않았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말이 네. 또 놀란 감독이 네. 좀 서사를 길게 네. 빼는 걸로 유명해요. 아, 그쵸? 이마저도 어. 이상을 아니, 받는 다크- 것마저도 다크나이트도 그래요. 네. 다크나이트도 맞네요. 그건 그래요. 다크나이트도 맞네요. 솔직히 저는 1편하고 길어요. 3편은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네. 길어요. 근데 네. 다크나이트는 이제 좀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아. 그 영화가 이제 떴는데 근데 저는 셋 다 좋아했습니다. 셋 다. 셋다 좋아했어요. 팬이시네요. 네. 감독님.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펜하이머의 주역인 배우 킬리언 머피가 나무 저기 맨 주연상 오른쪽. 네. 네, 저렇게 네. 탔고요. 그리고 나무 조연상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또 음. 상을 탔습니다. 근데 다우니 네. 주니어도 이번에 상 탄 게 처음 아닌가요?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는 아까 40년 이상의 오스카에서. 경력 네. 중에 처음 맞아요. 처음 오스카 나왔죠.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해서 굉장히 또 기뻐하는 또 그런 또 좋네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더라고요. 자기가 네. 맡은 모든 역할 통틀어서 이게 제일 맞아요. 그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고 좋다. 좋아. 그리고 자기가 그 방황했는데 네. 그 연기 인생에서 아, 그걸 그럼요. 잡아준 게 아일맨 이후에. 그걸 잡아준 게 크리스토퍼 저는 놀란이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셜록 홈즈에 나올 때가 제일 좋았는데 아 그래요? 어. 아이언맨보다도 제일 잘 어울려요. 셜록 홈즈도 셜록 홈즈 괜찮았던 잘 것 어울리긴 같아요. 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어 영화 그 푸얼띵스의 엠마 스톤이 여우주연상 탔죠. 그두 번째죠. 지금 가운데. 두 번째 수상한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라라랜드 때도 수상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맨 오른쪽에서 라라랜드 두 번째. 때도 그리고 이제 이 푸얼띵스가 분장상, 미술상, 의상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품상이나 각본상 후보에 올라서 우리 한국계 또 캐나다인 셀린 소은 감독의 셀린 패스트 소은, 라이브즈 예. 수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네. 너무 쟁쟁했어요 후보들이. 쟁쟁했어요. 네. 너무 맞아요. 쟁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고 네. 저는 좋아요. 마치도록 뭔지 하겠습니다. 알것 같아요. 또 뭔지 알것 이날 같아요. 시상식에서 나체. 그 사상자 그 시상자였던 프로레슬러 겸 배우 존 시나가 나체로 깜짝 놀랐어요. 무대에 오르는 그런 파격 행보를 보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근데 봉투로 가렸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입긴 뭐 아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 봤어요. 다른 영상을 어. 아예 이렇게 치운 걸 봤거든요. 저 봉투를. 어. 근데 이제 그 배우들 보통 그 좀 야한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아니, 이렇게 그거- 다 가리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테이프로 이렇게 커버를- 붙인다고 커버를 해야 되나? 네. 그 네. 커버한 있어요. 사진도 네.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한번 맞습니다. 보시면 의상 그것은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서 이 커다란 봉투로 또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무대 근데 앞으로 걸어 논란도 됐어요. 나오니까 학부모들이 이거 항의를 했어. 맞아요. 우리 애들이 이거 보면 애들이 어떡하냐. 보는데 왜 저렇게 그렇죠. 나체로 가려줬네요.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 시상식에서 누가 나체로 난입을 맞아요.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패러디. 패러디한 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아, 옛날에 그 네. 스트리킹 했었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의상상 수상이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금방 아, 그래서? 갈아입어요. 뭐를. 아 등장만 하고 바로 입으시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좀 그래서- 그 비판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한번 그 존 시나 네. 그 트위터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하지만 네. 아무도 안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핫한 소식 제가 라이프스타일 안홍일, 안지영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탄소년단 이 BTS의 투마로우라는 노래에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의 넌 지금의 널 절대로 잊지 마라. 지금 네가 어디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포기하지 마. 알잖아. 너무 멀어지지 마라. 투마로우. 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이 내가 서 있는 이곳 그리고 현재에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이 문화충격 시즌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11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12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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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